이게 영화계에서도 이 숫자 조작이 일어났다라고 그쵸. 해갖고 지금 검찰이 일단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불구속 기소를 하기로 하고 이제 그대가 조국 송치만 때문이죠? 했는데 그대가 조국.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예. 원래 어떻게 된 거냐면 그대가 조국과 관련해서 수사를 시작을 해본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예. 이제 그런 주장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다가 보니까 다른 예. 영화사들이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해보니까 결국은 멀티플렉스, 뭐 CGV, 뭐 롯데시네마 같은 그런 큰 회사들 예. 있잖아, 메가박스. 예. 여기하고 배급사 24개 업체를 조사를 했더니 문제가 있어갖고 결국 관계자 6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를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데 거 아니에요? 이 숫자들을 보니까 심지어 어떤 영화는 예. 관객의 자기네가 뭐 3만 명이 들었다라고 예, 예. 하면은 10에서 15%가 허위 수치였던 거예요. 야. 그래서 그 전체 그럼 수치를 얼마나 조작을 했냐라고 봤더니 영화 323편에 무려 267만 명을 뻥튀기를 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럼 어떤 영화들이 했나 봤더니 뭐 비상선언 같은 이제 그 돈이 많이 들어간 영화들이 있었고 뭐 뜨거운 피, 비상선언, 비와 당신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일반 상업 영화들도 있었던 거죠? 예. 일반 상업 영화와 더불어서 예. 그대가 조국, 그다음에 문재인입니다. 이 영화가 같이 이제 그 티켓팅을 조작을 했다. 실제로 관객이 본 것에 비해서 많이 그 관람객들이 본 것처럼 서류 처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 조국 영화, 문재인 영화가 들어가니까 영화계에서는 이 평소에 영화계가 이 진보적인 사람이 많으니까 검찰이 우리를 타겟팅해서 수사한 거 아니냐라고 예. 이제 불만의 소리가 또 나오고 있다는 기사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저기 사실은 어느 정도인데 저는 그대가 조국은 기억나는데요. 네, 그 별로 재미없는 다큐멘터리 영화에 네, 사람이 뭐 그 기사 개봉하자마자 뭐랬냐면 이게 기사인데요. 흥행 대박. 맞아요. 뭐 개봉 첫날 예매율 3위. 맞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막 나와요. 맞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러 가게 되거든요. 네. 재밌다네. 갔다가 에이 재미없는데. 네, 그런데도 흥행은 뭐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봤다 그러고 네, 이건 뭐 이게 이래요. 높은 예매율 덕분에 매출액 7억 뭐 3,780만 원을 찍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매만 가지고 3위를 했다고 나오니까 네. 이게 다 허위였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허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하면 영화 업계에서 예. 야 이거 관행적으로 하는 건데 검찰이 어. 우리 타겟팅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되죠.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관행적으로 많은 영화사들이 했거든요. 근데 그 대중문화 흐름을 보면은 영화계의 반대로 너무 관대했어요. 프로듀스 101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가요 CJ 순위. ENM에서 그 아이돌을 아이돌. 선발하는 거여서 대국민 투표를 했어요. 예. 그런데 PD가 이 투표 수를 조작을 해갖고 그 순위가 좀 바뀐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이른바 프로듀스 101 조작 조작 사건이었거든요. 그게 이때 오늘 대법원 선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아닌가? 이미 아. 2021년에 선고가 됐고 예, 대법원 예, 예. 확정 판결이 돼서 이 담당 PD는 감옥까지 살았어요. 1년 6개월을 감옥을 살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억납니다. 대중가요나 다른 파트에서는요. 예. 특히 또 서점 같은 경우에도 베스트셀러 순위 조작. 베스트셀러 순위 조작하고 이러면은요 다 고발당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가요의 경우에는 이게 TV로 방송된 거기 때문에 PD가 심지어 실형 감옥에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영화계만 순위 조작을 해도 이것은 관행이다 하고 넘어갔었던 사례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지도 않은 관객을 뻥튀기해서 뭐 1만 명, 네. 2만 명을 뻥튀기 해도 네. 그냥 다 한다면서 내버려 두고 있었던 거네요. 반대로 그러니까 정말 영화계가 이걸 관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예. 이건 관행이니까 우리를 처벌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는 특수한 종자니까 가요나 영화나 이런 자들하고는 나는 왕의 DNA다라고 주장하는 거랑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동안 사실 영화계가 네. 조금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그거는 있었는 거. 네. 그 우리나라 뭐 해외 나가서 네. 뭐 유명한 영화들 상 받고 네. 이러면서 국위를 선양한다 뭐 네. 이러면서.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요. 그 피해자들이 있어야 네. 되잖아요. 근데 예. 여기도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그대가 조국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니면 비상선 이런 게 부풀려 가지고 재미와 무관하게 재밌다고 부풀리면서 그것 때문에 그걸 보러 가지 않았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다른 영화를 보러 갈 사람들이 이걸 갔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럼 경제적 피해도 있는 거고요. 네. 저 순위 조작의 피해자 가요 프로듀스 101도 재법원까지 가서 유죄 판결 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순위를 조작해서 어떤 팀을 1위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실제로 1위가 되었어야 될 네. 가수 팀이 네. 1위가 되지 못했거나 탈락했다라는 명백한 피해가 있다는 게 이유였거든요. 맞습니다. 여기도 자기들은 분명히 어떻게 보면 이 순위 조작 때문에 이 관객수 조작 때문에 네. 발생한 피해가 존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지 이렇게, 않아도 될 영화를 봤을 그렇죠. 사람들. 아니 문화상품을 팔면서 우리의 진실한 정치인에 대해 들어보세요라고 하면서 그 진실한 정치인을 사기술로 파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런 건 괜찮아. 그런 건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우리는 정당하고 네. 옳으니까 네. 너희들 속여도 괜찮아. 그래도 좋은 거 봤잖아. 그렇죠. 이거는 몸에 좋은 영화야. 이거는 좋은 영화야. 좋은 영화니까 와서 봐도 돼. 우리가 조금 거짓말했지만 괜찮거든. 다 그러거든.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안 되고 반대로 이렇게 돌이켜 보면 여태까지는 똑같은 소비자 숫자를 조작하는데 도서, 예. 출판, 그러니까 무슨 뭐 오. 음악 이런 분야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처벌을 하고 영화를 오히려 느슨하게 그냥 봐줘왔다. 그런 관행은 왜 있었나? 오히려 이거를 지금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 같습니다. 예. 도서랑 말씀하시니까 네. 정말로 공평하지 않은 것 같네요. 네, 네. 자, 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이제 출국을 앞두고 있는데요. 예. 9시에 이제 발인을 하고 아침에 발인하는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네. 그 장지는 이제 경기도에 이제 공원묘역에 이제 밝히시면 조성을 안 한다. 됩니다. 예. 아니요. 장지를 정확히 밝히면은 안 되고요. 경기도 밝히면 안 공원묘역 되죠. 정도로만 저희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다 이제 모시고 나서 이제 저렇게 빈소 어저께 또 어떤 분이 들어와서 네. 김건희 여사가 안 보인다. 시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런 가짜 뉴스를 또 엄청 퍼뜨리셔갖고 우리 순진나 또 구독자님들이 거기 열받으셔갖고 많이 대응을 하셨더만요. 사진이 네. 안 찍혔을 뿐이고요. 네, 저것도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상가집에 가도 그렇습니다. 네. 상가집에는 이 공개된 이 예식 그게만 있지 가족들이 머무는 공간들은 잘 공개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것도 보면은 오늘 겨우 발인하는 날에야 네.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틈으로 지나가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 빈소에 있는 모습도 사진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또 정말 그 상당한 사람을 데리고도 뭔가 가짜 뉴스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 네. 이거는 전 정말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오후에 그 북동반으로 이제 미국 출장을 가는데 너무 힘들죠. 예. 아버지 상 치르고 바로 가니까. 예. 어저께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어저께 저희가 방송을 해드렸지만 예. 정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참 기이한 운명이다. 결국 아버지의 기일, 어머니의 기일이 그렇습니다. 두 분 다 이제 같은 날이 광복절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좀 그렇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양산에 계시지만 좀 와서 조문도 하고 그래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걸 보면서 참 놀랍다라고 생각을 한 게 김대중, 전두환,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김영삼 이 모든 대통령의 그 자손들이 김영삼, 예. 김대중,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유가족들은 이날 전재국 씨가 왔었고 예, 노재현 씨, 예. 노소영 씨 왔었고 뭐 다 왔었거든요. 네.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본인이 뭐 전화만 했답니다. 근데 직접 안 하고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첫날 15일 날 김대기 비서실장한테 전화했답니다.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본인은 돌아가셨지만 자손들도 있고 부인들도 네. 있으나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는 권양숙 여사는 조화만 예. 보냈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네. 권양숙 여사는 그냥 조화는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좀 제가 알기로는 두 대통령 모두 다 자제들이 있고 아들이 있지요. 예. 네. 그 심지어는 이제 저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아들 혹은 사위가 내년 이제 총선에 종로에 나오려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 뭐 얘기를. 이런 얘기도 저는 들었었는데. 그러면 이럴 때 네. 그 전직 돌아가신 대통령들이긴 하지만 네 분 네. 요즘 뭐 같이
김영삼, 김대중,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네. 그 자제분들하고 네. 문준용 씨나 네. 뭐 노무현 대통령 아들 누구죠? 갑자기 이름 그 같이 있는 모습이 나와도 될 법한데 보통 아버지가 못 가건 부모님 못 가면 우리도 아들이 대신 가거든요. 네. 주요 그렇죠. 상가에. 그렇죠. 저도 몇 번 성인인 경우에. 성인인 경우에. 네. 근데 아들이 가도 되는데 왜 안 보내고 좋아만 보냈다니까 좀. 네. 그거 지적하려고 하신 거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아, 또 동방 예의지국에서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야 뭐 섭섭함이나 뭐 원망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우리가 이런 그 경조사들을 크게 치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평소에 구원이 쌓였던 사람, 원망스러웠던 사람, 미웠던 사람도 네. 흉사를 당하면은 가서 서로 위로를 해준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있었던 앙금들을 풀어낸다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예. 이제 그 정도의 아량이 없는가? 그 정도의 그렇죠. 도량이 없는가? 그렇죠. 노건호, 건호. 네. 전 이제 이거를 슈팅 묻고 나오니 싶은 감사합니다. 겁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 노건호. 그러니까 네. 문준용 씨가 가든지 노건호 씨가 이미 다 장성한 네. 자제들이니까 대신 와서 뭐 뜻을 전하는 것도 괜찮을 네. 것 같은데요. 네. 노프리런치님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저는 와 그냥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관혼상제를 크게 치르는 게 허례허식이다 이런 뭐 예. 비판도 있지만 저는 그 관혼상제를 크게 치르는 거의 장점은 바로 이런 경우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느꼈던 어떤 갈등들 같은 거를 그냥 그걸 계기로 한번 툭 털어낼 수 있는 거. 네. 서로가 도량을 보여주는 거, 아량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량은 어떻게 해서 늘 보수만 보이는지 왜 진보 쪽에 계신 분들은 아량이나 도량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한지 그 부분을 제가 좀 의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직 조금 어리긴 하네요. 그 연배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그 한 자제들은 한 다들 50대 이상인데 네. 그보다는 좀 연배가 나는데 또 근데 또 뭐 노건호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총선 정치 뭐 네, 내년 대를 종로에 이어서 나온다고 지금 한다는 얘기까지 네. 있으니까 또 예. 그렇게 또 너무 뭐 연령대가 차이가 난다라고 보기도 그러네요. 예. 네.